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J중공업입니다. 자, 망할 것 같은 기업, 혹은 부채가 너무 많은 건설사,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흔하디 흔한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생각되었던 HJ중공업이 이제는 전혀 다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전혀 다른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HJ중공업이 조선사이클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해서 HJ중공업에 투자를 진행한다던가 혹은 텔레그램방에서도 우리 멤버분들께도 꾸준하게 분석해드린 기업이고요. 심지어 공개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대략 한 9일 전쯤에 올려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콕 집어준 아무도 모르는 소형 조선사, 숨겨진 한국 최초 군함 건조 기업, 역대급 저평가, 실적 폭발, HJ 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2,850원, 대략 한 일주일 전쯤의 주가는 2,85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약 2,930원입니다. 대략 한 30% 이상 그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도 투자를 그때 당시에도 투자하고 아마 투자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H중공업 두 개 계좌로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너무 얇기 때문에 한 개 계좌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 기업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한 개 계좌에서는 33.3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위에는 뭐 264%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기업에서는 11.14%, 이거는 오늘도 추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오전에 급등했을 때 일부 비중을 팔았다가 그 비중 이상의 것들을 이제 오후에 다시금 담았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60.8%의 수익을 네, 기록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HC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공개해줘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텔레그램방에서는 뭐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어요. 실제로 좀 보시면 이번 달에 분석해드리는 것만 어마무시합니다. 이번 달에만 엄청난 양을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달에만 분석해드린 겁니다. 이번 달에만 분석해드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HC의 중국 관련된 분석입니다.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대략 한 20개 정도? 20번 정도를 분석해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번 달에만 HC중공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이고, 지금 보시면 HC중공업은 11월 12일 뭐 매수했다고 적혀있죠. 저는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HC중공업 추가 매수했습니다. HC중공업 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HC중공업 상승 부야입니다. H중공업 2차 상승 부야입니다. H중공업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H중공업 평소 매수 비중 일부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H중공업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H중공업에 대한 그런 매수 혹은 비중도 상당히 좀 키웠었던 이번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달에 처음으로 신규 매수에 들어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번 달에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를 많이도 해왔었던 것이고, 오늘 오전에 급등했을 때 한 번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오후에 다시 또 그 정도의 물량 이상을 이제 좀 채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꿈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론 저 역시나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다른 계좌 저도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5일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HCJ중공업이 하드웨어를 맡아 함정시장 진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HCJ중공업이 군함사업, 함정사업에 진출하면서 하나 시스템과 손을 잡았어요. 하나 시스템, 함정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주면은 이제 배의 건조, 군함의 건조를 HCJ중공업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흡사 하나옵션과 하나 시스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형식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만큼 HCJ중공업이 이런 군함, 함정 쪽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에 대한 수출 사업 혹은 MRO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함정 분야에 진출하여 군함을 건조한 기업이 HJ중공업입니다. 11월 5일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11월 5일이면은 약간 이날 네, 완전 최바닥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략 한 이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함정 분야에 진출하여 군함을 건조한 기업이 HCJ중공업입니다. 중소형 조선사들이 힘들다 하지만 주식 투자 입장에선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나쁜 주식일 수 있고 나빠 보이는 기업이 좋은 주식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조선사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중소형 조선사로 판단합니다. 과거 HD 현대미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HJ중공업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방산 빅사이클이 조선으로 올 수 있을 듯한 흐름입니다. 중국에 지지 않으려면 닥치는 대로 건조하고 또 건조해야 할 것입니다. 군함 건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선적으로 MRO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군함 건조를 주도 섹터로 보면 그거대로 따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되기만 한다면 초대박을 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확률도 꽤 높고 말입니다. 관련하여 대장 HD, 현대중공업, 부대장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히든 챔피언은 예나 지금이나 HJ중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조선관련 핵심 기업들의 크고 긴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핵심 기업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월 10일에 또 분석해드렸어요. 한국 조선사들이 10조 규모 호주 수상함 수주에 고배를 마신 거고 더 주목할 점은 군함 시장이 다시금 열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10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미중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둘 이상으로 쪼개지고 있는 지금 반중 국가들은 중국에 발줄을 넣지 않겠죠. 이 당시에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호주의 그런 수상함 사업 혹은 그때가 캐나다였나요? 그때 캐나다의 수항 사업에서 군함 사업에서 이제 탈락을 했죠. 탈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군함 사업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상당히 심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도리어 군함 시장이 다시금 열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그와 별개로 군함 사업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친미 국가들은 한국, 일본 외에 딱히 답이 없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산업 특성상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터지면 그 규모와 연속성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하나오션에 이어서 HC의 중공업과도 협력을 맺음으로써 알짜를 쏙쏙 뽑아먹을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의 방산 부분을 떼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HJ중공업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11월 12일이죠. 자, 예상대로 HJ중공업이 필리핀의 신항만 건설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HJ중공업은 해외에서 SOC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수주 잔고가 2조가 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3,300억짜리 기업인데 수주 잔고가 2조가 넘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아마 3,300억 정도 될 겁니다. 20% 가량 올랐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수장고가 2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이 역대급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320억, 당기순이익이 520억. 조선과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바로 스크리컬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빠르게 주가가 오르는 원인들 중에 하나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C의 강점을 지닌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대대적인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말입니다. SOC 수주도 했겠다. 다음엔 함정도 수주하면 좋을 듯 합니다.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C의 중공업 투자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11월 18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하는 기업들, 강조하는 섹터가 딱딱딱 있어요. 그런 것들만 주목을 하더라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만, 멤버들 텔레그램 방에서만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리고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 강조드리는 산업들이 따로 있죠.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11월 18일 글입니다. 자, 구두 개입에 이어 실질적인 행동도 하는군요. 이번 개입으로 증시 저점이 잡히고 턴어라운드 할 경우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및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시중팔고 주도 섹터의 전환이 발생했던 만큼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조선 섹터가 주도 산업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 모멘텀, 실적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실제로 방향성이 바뀌면서 증시의 턴어라운드가 좀 발생하면서 저가 라인이 잡히면서 바이오제약에서 조선으로 주도 섹터가 변화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저는 미리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유동성이 아쉬웠었는데 알게 모르게 수급이 유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기회 발생 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기회가 발생했고 우리는 놓치지 않았어요. 좋은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11월 22일에 또 분석해드렸어요. 자, 안 그래도 수주가 꽉꽉 차 있는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산 LNG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볼만할 것입니다.
버려지고 있는 미국산 LNG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산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채굴되어서 다 태워버리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서 수출할 수만 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그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기업들, 혹은 소비자까지 전부 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이든 때 이제 규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규제가 풀릴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LNG 출량이 15배가량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 2기 때에도 최소 5배 이상의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부터 이제 트럼프 시기 때 들어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산 LNG가 수출될 것이고 이런 것들 배로 날라야 되는데 LNG 선이 그때까지는 생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LNG 선이 최초로 도입될 것이다. 혹은 최초로 슈퍼사이클에 도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의 LNG선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그때부터 처음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략 2018년, 2019년 그쯤부터 처음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제서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올해 내내 좀 말씀드리고 있죠. 꽉 묶여있던 사슬에 풀리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사단 스터디 때 발표했던 천연가스 기업은 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정 한 번 안 주고 잘 가고 있네요. 한국은 조선이 현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 현 주도 섹터가 조선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워낙 약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 모멘텀, 실적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그에 상응하는 수주 환원이 따라온다면 길고 긴 사이클에서 큰 기회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H당구조선양, HA중공업, 동방성기, HT현대마린엔진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같은 날에 또 분석해드렸어요. 네,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크레인까지 붙으려 하는군요. 미국 함정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생각만 해도 설렐 지경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조선 슈퍼사이클에 불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당국 조선해양, HJ중공업 투자 중입니다. 미스이네스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H당국 조선해양과 HJ중공업이 크레인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HJ중공업은 얼마 전에 부산항에 쓰이는 크레인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도 했어요. 그만큼 만약 미국에서 중국산 크레인이 금지될 경우 혹은 전면적으로 교체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인까지 조선 슈퍼사이클에 붙을 채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미쓰이 이네스, 한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H당국 조선해양, 마지막으로 HJ중공업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부산항에 쓰이는 크레인이 HJ중공업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HJ중공업은 부산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산에서는 더 밀어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기술력도 HJ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만약에 군함을 만들게 된다면 혹은 물류에 있어서 컨테이너 선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산 크레인이 전부 다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류까지는 그렇다 쳐도 만약에 군함에 대한 혹은 잠수함에 대한 그 이동 경로까지 크레인들이 전부 다 파악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크레인들을 교체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쪽에 교체가 될 경우에는 수십조 원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인 만큼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한민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혹은 몇몇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물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11월 21일에 또 분석해드렸어요. HJ중공업이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2척을 인도하였군요. 조선업 특징 중 하나가 인도 시기의 대부분의 실적이 잡힙니다. 4분기는 3분기 이상의 실적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4분기에 비용 처리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변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도크비었으니 다시 채워야겠죠. 언제 어떤 배가 들어올지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HJ중공업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11월 21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또 분석해드렸어요. 네, HJ중공업 투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해외 함정 사업에서 HJ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경우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밸류에이션 또한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부터 끼고 있는 거죠. 해외 SOC 수주 잘 받고 있죠. 함정도 수주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해외 방산 관계자들이 부산 사업장에 다녀왔다 갔었죠. 실제로 작년 이맘때쯤에 해외 방산 관계자들이 이제 HJ중공업의 부산 사업장에 갔다 왔고요.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내부자 매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연이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참고로 그분들 내부자 매수했던 분들도 아직도 손실 보고 있어요. 네, 그때 매수 단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손실 구간입니다. 자, 긍정적일 경우 슬슬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네, 슬슬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왜냐면 해외 방산 관계자들이 왔다 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라던가 얘기가 혹은 공식적인 협상에 왔다 갔다 얘기할 경우에는 대략 1년에서 2년 사이에 결과가 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HJ중공업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분석해 드렸어요. 이건 오늘 글입니다. 오늘이 11월 22일이에요. 자, LNG 추진 컨테이너선 두 척을 인도하자마자 네 척을 수주받는군요. 업황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주잔고의 계단식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배 한 척, 한 척에서 나오는 실적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뭐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 10조, 20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척 한 척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HJ중공업은 수주잔고,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3,300억짜리가 한 척 한 척 인도할 때마다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결코 작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척당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올해부터 시작될 실적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J중공업이 MRO 사업을 진출하면서 건설사, 조선사로 이미지가 바뀔 듯하죠.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산업만 퍼졌던 온기가 서서히 중소형 선사로도 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슈퍼사이클이 불 경우 대박주는 보통 이런 기업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HJ중공업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분석해 드리는 것이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대부분의 멤버분들이 아마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조선 슈퍼사이클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 역시나 33%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다른 계좌에서는 약 12%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계좌로 나눠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HJ 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만약에 이 기업이 해외 MRO 시합에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혹은 LNG선까지 수출을 받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홀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멤버십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